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글로벌 경제와 국제 정세의 핵심 맥락을 짚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자연재해에 맞선 각국의 대응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을 들려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역사란 국가들이 겪는 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결단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글로벌 안보 대치와 기후위기, 통화 무역 질서의 재편은 각국 정부와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이슈들의 이면을 역사적 통찰을 통해 쉽고 명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청와대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되었던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을 둘러싼 정책 조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가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요 현안들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 인선 철회와 통화, 재정 정책의 엇박자 우려는 국가 운영의 정교한 밸런스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도 재정 지출을 통제하지 못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교훈이 있죠.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재정이 취약계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핀셋형으로 투입되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한미일 연합훈련은 동북아 안보 공조를 다지는 계기이지만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우주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는 직속위원회 구성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며 양측 사망자가 7,900명을 넘어섰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산업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의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거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안보기술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주 아카데미 설립은 1950년대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미국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하며 기술 패권을 거머쥐었던 우주 경쟁의 21세기형 부활입니다. 우주 공간을 미래, 안보와 첨단 산업의 핵심 영토로 규정한 것이죠. 반면 중동에서의 장기 소모전 속에서 협상을 늦추는 것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굳히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자국 내 AI 공급망 요새화를 완성하려는 움직임은 기술과 안보를 일체화하는 미국의 패권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티베트 네팔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리창 총리가 직접 현장에 급파되었는데요. 한편 구이저우성에서는 2026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박람회가 개막했고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국방동원법과 변호사법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안팎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중국 지도부가 자연재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고대부터 치산치수가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동원법 개정 등으로 내부 통제와 국가 동원 체제를 한층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구이저우 빅데이터 박람회에서 보듯 디지털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PMI가 위축세를 보이는 것은 내수 침체라는 실물 경제의 구조적 벽에 부딪혀 있음을 뜻합니다. 대규모 재해 복구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엔화 가치 안정을 위해 지난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조 4천억 엔의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와 샌디스크가 정부 지원 아래 2032년까지 일본 내 플래시 메모리 생산 설비에 5조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타 정당과의 조직적 합류 대신 선거 공조를 택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금융 및 산업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간 15조 엔이 넘는 역대급 환율 개입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통화 당국이 직면한 가장 공격적인 시장 방어 작전입니다.
과도한 엔저가 수입물가를 자극해 내수를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반면 키옥시아에 대한 5조 엔대 투자는 1980년대 세계 메모리 시장을 호령했던 히노마루 반도체의 부활을 노리는 국가적 제조업 재건 전략입니다.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막아내면서 장기적으로는 핵심 반도체 제조 역량을 일본 열도에 묶어두려는 치밀한 투트랙 계산입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이 경제적 배제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십 척을 저지하며 원유 수출을 차단하자 이라는 이를 경제적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락치 외무장관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고 지도자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군사적으로는 카라르 무인기의 자폭형 전환 가능성 등 비대칭 전력 강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강대강 대치 전략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전형적인 비대칭 소모전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 걸프 해역에서 벌어진 유조선 전쟁처럼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로의 길목을 쥐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어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저비용 드론 전력의 공격형 전환 역시 막강한 해군력을 지닌 미군에 맞서 가성비 높은 타격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죠. 다만 6개월간 이어진 해상 봉쇄로 내부 경제적 타격과 민심의 피로감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소식입니다. 네팔 북부에서 빙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538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대 피해지인 누아코트 등을 재난 위기 지역으로 선포하고 내각 전원의 급여 1개월분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중국과의 주요 교역 항구와 수력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어 경제적 타격도 막대합니다. 이번 참사의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비극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히말라야 생태계의 붕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가 무너지는 현상은 과거 산간오지의 자연현상에 그쳤지만 이제는 국가기관 도로와 발전소를 단숨에 집어삼키는 안보 위협이 되었습니다. 네팔 중국 간 주요 교역로가 끊겨 국가물류가 마비된 것은 물론 대규모 수인성 질병 위험까지 겹쳤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인접국들과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 구호 연대가 절실합니다. 세계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회 복합단지 인근에서 대규모 대중시위가 발생해 현지 미국 대사관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일본 홋카이도 대학 이학부 실험실에서는 연구원이 불산을 뒤집어써 사망하는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해 대학 당국이 긴급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이 없는 비정규 이민자들까지 구금시설을 대폭 확충해 수용하는 등 강경한 국경 통제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통화 재정 정책의 조율 과제부터 글로벌 에너지 해상 봉쇄, 그리고 기후, 재난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현주소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험난한 파도가 유능한 항해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재난과 냉혹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연대의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통찰을 넓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